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의 마감 상황 어떻게 됐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시장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장 중반에도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스톡스 50지수 0.06%로 소폭 올라줬고요. 4,152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스톡스 50지수의 지수 흐름을 살펴보시더라도 장 중반부까지는 낙폭이 키워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막판에 가서 반등해주는 시도가 나타났고요. 0.06%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7% 늘어나면서 예상치였던 0.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고금리에 따른 경제 둔화 우려 속에서도 미국의 소비 지표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고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시장의 긴축 경계심이 다시 강화가 됐고 또 미국과 유로존의 국채금리 또한 다시 한번 상승해주면서 상승폭에는 제한이 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을 하루 앞두고 중동 사태를 둘러싼 불안감 역시나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확전을 막을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 확인해 보시면 87달러 선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원유 선물 가격이 그나마 진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급등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우선 어제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 원유 공급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중동 리스크가 깊어지면서 이렇게 국제 유가도 또 한번 치솟는 모습이 연출이 된 건데요. 이제 변곡점은 이란의 참전 여부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미국 CNN 보도 내용에 따르면 주말 이후에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고요. 심각한 무력 충돌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미국과 이란을 비롯해 수많은 국가들을 전쟁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이팔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고 또 깊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국제 유가에는 다시 한번 상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예상을 상회한 9월 소매 판매 지표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투자 심리에 부담을 가한 가운데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린 혼조 양상을 보였으며 다우지수가 0.04% 상승한 반면 S&P 500은 0.01%, 나스닥이 0.25% 하락했고 반면 러셀 2000은 1.09%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7,049억 달러로 이 전달보다 0.7%가 증가해 예상치였던 0.3%를 상회했는데요. 미국의 소비가 예상보다 탄탄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긴축 정책을 더욱 강하고 오래 펼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며 소매 판매는 미국 전체 소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통상적으로 미국 경제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평가 지표로 활용됩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추가적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발표가 관련 업종에 하락 압력을 가했던 가운데 사양이 낮은 AI 칩에 대해서도 중국으로의 수출을 추가로 금지하기로 해 중국의 AI 반도체 판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라는 분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징 종목들을 보면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 보수적인 전망에 따른 실망 매물로 인해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존슨앤존슨과 골드만삭스가 모두 1.6% 하락했고 올 한 해 생산 대수가 전년 대비 32% 감소한 1,550대에 그쳤다는 뉴스로 전기차 업체 루시드 그룹이 5.3% 하락했고 오늘 업종별로는 에너지, 기초소재, 운송, 소매, 방위산업 등이 상승했던 반면 유틸리티, IT, 부동산, 헬스케어는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크게 상승한 4.847%, 달러 인덱스는 0.05%의 소폭 하락세를 보였으며
공포지수인 변동성지수 VIX는 4%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판매 규제 확대 발표에 따라 오늘 엔비디아가 4.6% 급락하는 등 반도체 업체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년 전에 중국 수출 범위를 벗어나기 위해 저사양 AI 칩을 만든 엔비디아를 겨냥한 듯 저사양 AI 칩이 포함됐고 반도체 제조 장비 등도 추가로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새 규제는 1년 전에 발표됐던 통제에 폭정을 막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중국 군대가 첨단 반도체와 칩 제조 장비를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반도체가 고도화될수록 대륙간 미사일 등의 첨단 비행 무기의 정확도와 파괴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 점령 등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서 군사력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미국의 판단이란 지적입니다. 한편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통제로 인해 해외 고객이 다른 제품을 찾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미국 업체들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 금리가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주택 판매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책담보대출기관인 프레드맥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평균 30년 만기 고정금리는 2000년 이후 최고인 7.57%를 기록했으며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 판매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기였던 2010년 초반 수준까지 거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개업체인 레드피는 올해 연간 미국 전체 기존 주택 판매는 약 410만 가구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줄 것이라면서 내년도에도 큰 반등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내일 공개될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 미국의 9월 기존 주택 매매에 대한 시장 전망치는 389만 건이며 이것은 전달에 404만 건 대비 약 15만 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협회 측은 올 여름 미국인들의 주택 구입 능력이 198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증권사 스티펠이 올해 마진의 개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마존닷컴에 대해 매도 등급과 전일 대비 약 30%가 높은 목표 주가 $173로 커버를 시작했습니다. 스티펠은 아마존의 주가가 올해 58%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 배수인 PER이 매력적인 수준이라면서 아마존이 이미 규모 충만해서 다른 상거래 플랫폼을 능가하고 있고 광범위한 주문 처리 네트워크와 제3자 판매자 리소스 등의 측면에서 다른 업체들보다 이점이 있다면서 프라임 멤버십이나 광고처럼 직접 관련된 사업 외에도 클라우드 사업인 AWS와 각종 구독 사업 그리고 하드웨어, 향후 더 큰 규모가 될 수 있는 의료 부문도 향후 실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마존의 주가는 0.8%가 하락한 $131 47센트에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상무부의 9월의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138만 건의 착공과 144만 8천 건의 허가 건수이며 이어 전미 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연준의 경기 보고서인 10월 베이지북이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프록터앤갬블과 트래블러스를 시작으로 테슬라, 넷플릭스, 에버트랩스, 크라운캐슬, US뱅크, 노던 트러스트, 모건 스탠리, 램 리서치, 킨더 모건, 스틸 다이내믹스, 라스베가스 센스,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릿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을지 어제장 우리 증시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이 일제히 상승해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1% 가까이 올랐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4천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견인해줬고요. 전일 종가 대비 0.98%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는 2,460포인트 선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도체 투톱에서 강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도 3% 넘게 올랐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 넘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는 3.12% 상승한 69,400원을 터치하면서 69,000원 선 복귀했고요. 7만 원 선을 다시 한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SK하이닉스는 정말 오랜만에 13만 원 선을 복귀해냈습니다. 13만 원에서 딱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4.75% 강세를 나타냈는데 장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더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2차 전지 셋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이 0.21% 오르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삼성 SDI는 1.95%, LG화학은 0.58% 올랐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3%대 탄력을 받아나간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0.79% 하락하면서 소폭 밀려 내려갔습니다. 우선 이 반도체 투톱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특징주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중국과 관련해서 대외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특징주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기업들 확인해 보시면 현대차가 0.91% 오른 가운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1.9%가량 밀려 내려갔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1.97%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어제는 상승 마감에 성공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1%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21% 상승했고요. 820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확인해 보시죠. 에코프로 BM이 2% 넘게 움직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68% 오른 24만 9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 장 초반에는 더욱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장중에는 26만 원대까지 다시 치고 올라갔는데 그때 고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는 조금씩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2%대 탄력에 그치는 모습이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전반부에 더 강했습니다. 장 초반에 개장을 한 이후에는 87만 원 선을 터치했는데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83만 원 선의 종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LNF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LNF 1.33%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16만 원 선의 종가를 기록한 가운데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더 강했고 후반부로 갈수록 이렇게 낙폭이 키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주들 쪽으로는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이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 코스닥에서 이런 반도체 소부장주들 그리고 중소형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HPSP가 3%대 탄력을 받아 나갔습니다. HPSP는 3.52%, 리노공업은 1.34% 상승세를 그려 나갔습니다. 로봇주들 확인해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도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6.58%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전거래일에는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곧바로 이렇게 하루 만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6%대 탄력을 받았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2.34% 하락했고요. SM은 1.15% 하락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6% 오른 65,100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장 중반부까지 강했지만 막판에 가면서 탄력이 일부 둔화가 됐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포스코 DX 3.85%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의 특징주는 이제 리튬 관련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이 원자재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기가 확산이 됐는데 그 안에서도 리튬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크게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살펴보시면 하이드로 리튬이 29.99%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리튬 포어스도 29.93%, 또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29.93%로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확인해 보시면 강원 에너지도 6.19% 상승해 줬고요. 미래산업의 경우에도 27.78%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급등해주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최근까지 내림세가 이어지던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할 조짐이 나타나면서 리튬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쏠린 건데요. 세계 최대 리튬 거래 시장인 중국의 광저우 선물거래소에서 2024년 1월 인도분 탄산 리튬 가격은 전날 톤당 17만 250위안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달 말 톤당 14만 위안대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해서 20%가량 오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동절기를 앞두고 감산을 시작하면서 리튬 가격도 이제는 하락을 멈춘 거고요. 중국의 탄산 리튬 생산량은 지난달 3만 7천 톤으로 한 달 전보다 11.9%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공급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지금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던 리튬 가격이 이제 바닥을 짚고 반등할 조짐이 나타난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리튬 공급 과잉 상황에서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는 무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어쨌든 리튬 가격이 반등해주고 있다는 점에 시장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개인 종목들 내에서 한 가지 그룹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 그리고 네오위즈 홀딩스가 어제 일제히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해 줬는데요. 네오위즈가 15.76% 그리고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에 12.74% 상승해 줬습니다. 네오위즈 홀딩스는 21,950원, 네오위즈는 15.76% 오른 27,550원을 터치했습니다. 이 네오위즈 그룹주들이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 PL 거짓이 글로벌 누적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급등세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반도체 종목들 우선은 이 소부장 종목들 그리고 중소형 종목들 내에서도 급등세가 연출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처럼 일제히 강한 탄력을 받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반도체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기업의 중국 공장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다라는 풀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이제 중국에서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평가와 함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도 안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이번에 발표가 되는 3분기 실적에서는 예상을 했던 것보다 부진한 실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또 고부가 디램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점진적으로 이 적자가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강한 탄력을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을 준비하실 때는 이제 다시 한번 미국과 중국 간에 있었던 이슈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 내에서도 어떠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지도 함께 포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국제 유가에 영향을 받는 SOL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2.58% 하락한 71,7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장 초반부터 마감 때까지 지속적으로 낙폭은 더욱더 깊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제는 이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카드를 꺼내 들었죠.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 치솟았고 또 이팔 전쟁에 따라서 150달러 선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자 이 미국에서는 베네수엘라 카드를 꺼내면서 국제 유가를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분위기였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곧 생산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퍼지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국제 유가에 영향을 받는 SOL이라든지 나머지 에너지 종목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에너지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여파에 SOL의 주가도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